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누리호가 당당한 이용을 지금 과시하며 곧 우주로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자, 이제 10초 카운트다운에 들어갑니다. 8, 7, 6, 5, 4, 3. 자, 이제 점화가 됐죠?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붉은 100% 메이드 인 코리아 우주 발사체, 세계 7번째 우주 강대국의 꿈을 안고 누리호가 불을 뿜으며 하늘로 치솟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이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수십 년이 걸려도 성공할 수 없다는 그 일을 저희는 거의 성공의 순간까지 이룬 건데요. 저도 모르게 박수가 나왔습니다. 이런 대단한 성과를 이룬 반면 대한민국 정치는 친일과 독재의 잔당 세력들이 아직도 남아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들을 버젓이 벌이고 있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이들을 싹 다 잡아서 누리호에 실어 우주로 보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누리호는 90%의 성공이었지만 놀라운 성과였는데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엔 무조건 성공이 되겠죠. 연이은 사과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며 국민을 조롱하고 있는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 이게 대체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의 행동일까요? 이는 전형적인 일베 관종들이 보이는 패턴의 작태인데요. 자신이 사회적 질타를 받는 일이 터지면 대중들을 상대로 조롱하고 비꼬는 행동으로 너희는 떠들어라,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유감이다, 사과는 못하겠다, 옛다 사과나 먹어라 라는 식의 행동인 거죠. 이는 현재 실시간 1위 뉴스에 등장한 정신과 전문의 원희룡 부인이 주장하는 소시오패스의 전형인데요. 윤석열과 같은 당 소속의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부인 강윤영 씨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야누스의 두 얼굴이나 지킬앤 하이드라기보다 소시오 장애의 경향을 보인다고 말한 내용이 실상은 그에 해당하는 인물로는 윤석열이 더 부합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런 자가 진짜 소시오가 아니면 누가 소시오겠습니까? 제 발언은 오공정권을 옹호하거나 찬양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각 분야에 널리 전문가를 발굴해서 권한을 위임하고 책임 정치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 설명과 비유가 부적절했다는 많은 분들의 그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유감을 표합니다. 늦었다? 글쎄 뭐 늦었을 수 있죠. 그러나 어찌됐든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의도로 얘기를 했던 간에 그 말이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나가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으면은 그 비판은 수용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두환 찬양 망언으로 전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가운데 국힘당 대선 경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청장은 대수롭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엎드려 절박기식의 유감이나 송구라는 표현을 할지언정 사과라는 말은 입 밖에 꺼내지 않고 있는데요. 대신 인스타그램에 사과 사진만 잇따라 업로드할 뿐 어느 누가 이기나 한번 겨루어보자는 식의 막무가내 작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롱 행위가 아니냐는 비판에도 진짜 국민을 상대로 대놓고 조롱하는 듯 21일 저녁 또 다른 두 번째, 세 번째 사과 사진을 올렸는데요. 세 번째 마지막 사진이 제일 압권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사과를 개에게 주는 사진이었는데요. 사과는 개에게나 줘버려라는 은유적 조롱과 비하가 담긴 듯 보였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는데요. 결국 문제가 되자 업로드한 모든 사진을 삭제하고 튀었습니다. 일명 글삭튀한 거죠. 오죽하면 캠프 시민 사회총괄본부의 이진숙 대변인이 사과를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꼭 사과라는 단어가 들어가야지만 사과인가라고 궁색한 변명을 하고 나섰을까 싶습니다. 사과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 사과라는 실물을 보여준 건데요. 개그인가요? 아니면 조롱인가요? 사과를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
청취자들이나 국민들이 잘 모르겠어요. 즉 유감, 송구 이런 표현을 하셨지만 사과를 하신 거냐라고 윤석열 후보에게 여쭤보니까 말을 그 부분은 뭐 있는 그대로 받아달라 이 정도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사과를 하신 겁니까? 그 전두환 대통령 군사 쿠데타 5.18 빼면 정치는 잘했다라고 했던 이 발언에 대해서요. 저는 오늘 아침에 윤 후보가 직접 밝혔지 않습니까? 네.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 유감을 표한다. 네. 이렇게 직접 밝혔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덧붙일 거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제가 덧붙이면 네. 사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우리가 사과를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네. 꼭 사과라는 단어가 들어가야지만 사과인가? 아니면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여러 군데서 받았고 그것을 겸허히 수용한다. 저는 그걸 사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사과의 뜻이다. 예. 그는 21일 TBS 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기업과의 인터뷰에서 아니면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윤 전 청장이 여러 군데서 받았고 그것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하는 것도 저는 사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 유승민 후보 캠프 권성주 대변인은 전두환 정권 옹호 발언 사과 요구에 사과를 잡는 돌잡이 사진을 SNS에 올려 국민을 조롱했고 오전엔 유감을, 오후엔 마음이 거북하다는 송구의 단어를 선택했다며 윤 후보의 가장 큰 잘못은 뭐가 잘못인지조차 모르는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국민의당 윤영희 부대변인도 국민 앞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보여야 할 시점에 먹는 사과 사진을 올리면서 장난스럽게 쓴 글은 대통령 후보자를 향한 국민의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며 지금 필요한 건 사과 사진이 아닌 진심 어린 사과라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윤 전 청장은 이날 성난 호남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공식 사과를 해야 한다는 당의 요구에도 유감, 송구 등의 표현까지만 언급했을 뿐 끝까지 사과는 거부한 상태인데요. 결국 늦은 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억지 사과했습니다. 손준성 검사를 윤석열 총장이 사주했다는 의혹이 거의 진실로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손준성 검사와 그 밑에 있는 두 분의 검사 3명이 조직적으로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와 함께 모의를 한 정황이 드러나는데 이러면 이거는 국기문란이고 총선 개입이고 탄핵 사유입니다. 이건 대통령이 되기도 어렵겠지만 되더라도 탄핵 사유가 될 겁니다. 국정이 운영이 안 됩니다. 빨리 결정을 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의힘 당에서 후보 결정하는데 판단할 수 있도록 검찰 수사가 신속하게 종결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손준성 검사한테 달려있겠죠. 손 검사의 발언을 보면 윤석열 후보의 지시나 또 사후 보고 사전 보고 이게 됐다는 진술이 나오면 윤석열이 이제 사주범이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손준성이 윤석열이 혹시 대선 후보가 될지 모르고 또 미래를 보니까 자기가 지금 구속되지만 나중에 사면될 것이다. 예. 이런 보장을 받고 거짓말을 하면서 끝까지 버틸지 모르는데 일단은 공수처가 빨리 김웅과 손준성을 소환해서 처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증거가 나오는데 왜 소환을 하지 않고 빨리 처리를 하고 있지 않는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청장을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윤 전 청장이 대통령 되기도 어렵겠지만 돼도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21일 송 대표는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 시사에 출연해 손준성 검사와 그 밑에 있는 두 분의 검사 3명이 조직적으로 김웅 국힘당 국회의원 후보와 함께 모의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는데요. 그는 이건 국기문란이고 총선 개입이고 탄핵 사유라며 빨리 결정을 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국힘당에서 후보 결정하는데 판단할 수 있도록 검찰 수사가 신속하게 종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대표는 윤석열 후보의 지시나 윤 후보에게 사후 사전 보고됐다는 진술이 나오면 윤석열 후보가 사주범이 되는 것이라며 일단 공수처가 빨리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를 소환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천기 누설 같은데 평소에 예. 본인의 생각이 그대로 표현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도 사과를 하고 있지 않는 거 보니까 평소의 소신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대통령 출마하게 된 게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져 있다.
문재인 독재를 정권을 교체하겠다. 출마선언문이 그러는데 그렇게 돼 있죠. 예. 아니 지금 이 문재인 시대를 독재로 규정한 사람이 50 독재로 가겠다는 겁니까? 전두환 독재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것도 잘못됐는데 이건 호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 6월 항쟁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내란 목적 살인죄의 주범이 전두환입니다. 자신의 12.12 쿠데타를 통해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군사 쿠데타를 한 거 아닙니까? 그 명분으로 광주 시민을 학살을 해서 그것으로 자신의 집권의 명분을 삼은 이런 내란 목적 살인죄 주범인데 이게 무슨 광주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 예. 대한민국 헌정 질서 차원에서 송 대표는 윤 전 청장이 최근 전두환 정권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도 지금도 사과를 안 하는 것을 보니 평소 소신이 아니겠냐라며 대한민국 헌정질서 차원에서 모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전날 끝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대해선 처음엔 안 나갔으면 하는 제안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잘했다며 한 방이 없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국힘당이 한 방 맞았다고 평가했는데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짜라는 정황이 드러난 돈다발 사진을 공개한 국힘당 김용판 의원에 대해선 오늘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며 국힘당 이준석 대표 같은 합리적인 분이 당에서 징계해야 한다. 당 명예를 완전히 떨어뜨린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모자랄 판에 망언에 이어 엽기적인 행각까지 보여주며 대선 후보 자질조차 의심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정치권 내에서 회자되고 있는 윤석열의 무관도설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건 문재인 대통령의 큰 그림이었다. 윤석열을 적진에 투입시켜 적을 자멸하게 만드는 악역을 맡겼다. 처음엔 우스갯소리처럼 들렸던 이 음모론이 저는 진짜가 아닌가 하는 확신마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 천재였다는 거죠. 믿거나 말거나 말입니다.